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중요 서류들 몇 개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개인회생 진술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진술서가 왜 필요한가, 왜 가져오라고 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에 필요한 신청서,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 서류들 가운데 5번 항목 진술서라고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고 무조건 잘 써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누구도 대신 작성해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어느 사무실에서도 대신해 주지 않고 실제로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청인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인회생 진술서가 왜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는 대부분의 서류들은 특별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서류가 나오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동사무소 가서 예의 바르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더 좋은 서류 주는 거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서류들도 뭐 프린터 잉크를 새 걸로 바꾸고 그런다고 해서 더 좋은 서류가 나오거나 이런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회생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그냥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서류와는 달리 개인회생 진술서만이 여러분 본인의 진짜 실제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다른 서류들은 그냥 명백하게 그 값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개인회생 진술서는 이를테면 주관식 답변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추가적인 점수를 얻을 수도 있는. 우선 개인회생 진술서 같은 경우에 누가 보게 되는지를 좀 보면은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신청을 하면은 개인회생위원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개인회생 성사 여부를 결정을 짓고 여러분의 변제율을 결정하게 되는. 그 다음에 판사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금융사, 즉 채권자들도 여러분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사들에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를 다 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들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세하게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진술서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요. 이게 그냥 진술서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생소하죠. 근데 이거를 그냥 진술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종의 탄원서 혹은 반성문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은 훨씬 편해집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법과 양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법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양심에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탄원서나 반성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하는 다른 사건들, 뭐 형사든 민사든 나름의 역할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던 어떤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금지 명령이 안 나오고 있던 분이 있었는데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법원에 실제로 어떤 관련된 사람이 그 내용을 잘 써서 내는 진술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술서뿐이에요. 물론 법원별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면 개인회생 위원이 신청자와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통화라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매우 이례적이고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은가 하면은 일단은 빚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개인회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그 여러분의 생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그 절박한 심정으로 그런 내용들을 잘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 안 되면은 인생 끝난다,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일이나 되는 시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진술서만 썼었어요. 그렇게 3일간을 썼고 MS 워드에서 글자 크기 10자리로 해서 총 17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그게 천천히 읽으면 40분 정도가 걸리고 빨리 읽어도 30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출했던 진술서가 나름의 역할들을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발급받아 인쇄해서 그냥 제출하는 서류들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게 분명히 채무자 상황별로 애매한 상황들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법대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건들이 몇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물론 뭐 저는 소명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긴 했지만은 이를테면 저 통장 거래 내역에 적지 않은 금액에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있었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 물론 저는 이제 소명할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함께 제출했던 일부 서류들에서 제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라. 그래서 청산가치를 더 높여라 라고 이야기를 꼬투리 잡고 하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불안해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 눈 감아주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회생위원이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제출을 했었던 진술서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말로 절절하게 썼거든요. 17페이지나 되는 양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애매한 상황들에 있어서 여러분의 진술서에 따라서 개인회생위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제 개인회생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써야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은 기본적인 여러분의 출생과 성장 배경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신원에 대해서 쭉 쓰세요. 그래서 이제 뭐 언제쯤에 태어났고 어느 동네에서 뉘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는지 그런 거 쭉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무슨 일을 과거에 했었으며 지금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쭉 쓰셔야 되는데 뭐 아주 자세하게 뭐 몇 월 며칠에 받아서 얼마를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되게 옛날에 받아서 잘 갚았던 그런 대출 쓸 필요도 없고 적어도 이제 이번 개인 회생에 진행을 하게 되는 그 채무들, 그 대출들에 대해서는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언제쯤에 얼마의 금액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쓰셨는지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대출을 받던 시기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았던 상황일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고 개인회생까지 신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받을 만큼 잘 지내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던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를테면 집안에 갑자기 누가 아프게 되어서 병원비로 큰 지출을 하게 되셨던 그런 일들, 가족에 뭐 누가 아팠고 무슨 질병으로 어떻게 해서 병원비가 얼마가 나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쓰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뭐 장사가 잘 안 됐거나 혹은 뭐 사기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쓰세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계속 적자가 뭐 어느 정도 적자가 났고 왜 적자가 나게 되었는지 본인 사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쓰십시오. 그런 것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거에 같이 맞춰서 쓰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나 메르스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빚을 갚으려고 나름의 노력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잘 써주세요. 왜냐면 이제 개인회생이라는 절차가 보면은 그 채무자가 빚을 내서 어떻게 썼는가도 중요하게 보지만은 또한 얼마나 잘 열심히 갚으려고 노력했는지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것들도 함께 쭉 써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그런 어떤 한계 채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이제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는지, 그리고 또한 힘들게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그 안타까운 생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절절하게 다 쓰세요. 그냥 불쌍한 척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고 뭔가 좀 개인회생위원회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같이 써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이 제출한 다른 서류와 뭔가 좀 잘 맞아야 돼요. 이를테면은 최근 2년간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알뜰하게 살고 전략하고 써야 될 거 안 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진술서에 썼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니까는 뭐 걸핏하면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을 했고, 또 남자분들 뭐 걸핏하면 어디 주점 가서 술값 뭐 40만 원, 50만 원씩 긁고 이런 게 계속 여러 건이 나오고 이런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다른 서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맞추어서 진술서를 같이 잘 맞게끔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채권자들도 여러분의 서류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보든 안 보든 간에 겸손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표시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금융사, 즉 이제 채권자들에게도 여러분이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쓰십시오. 그들이 보든 안 보든. 최소한 개인회생위원이 보고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써주세요. 미안해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쭉 내용을 다 쓰시고 말미에는 이제 정말로 여러분이 절박해서 이제 개인회생을 하는 거니까 이 개인회생 사건이 여러분 채무자에게 얼마나 절박한지를 간곡히 부탁하듯이 그냥 탄원서를 쓰듯이 사정을 하세요. 정말로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 허가가 돼서 어쨌거나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살아가고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도 같이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개인회생 위원들이 여러분의 진술서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서류를 본 다음에 아, 이러한 사람은 좀 도와줘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술서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서에 대한 이야기 설명은 마치겠고요. 그리고 참고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로 제출을 했었던 진술서의 이제 끝부분 일부를 좀 공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떠한 느낌이구나 라는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힘내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